자, 지금부터는 직접 사이트를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 분석이죠. 지역 분석 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오면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필터를 정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지도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뭐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원하는 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강남에 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거래량, 수요 공급, 미분양 이렇게 4개를 해놨어요. 한 개씩 이렇게 클릭을 하면 들어오고요. 한 개씩 클릭을 하면 다시 빠집니다. 3월 달에 평균이 6,685건이에요. 거래량 평균이. 그런데 그 달에 15,18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배 이상이 거래가 됐죠. 15,185건이면 실제로 거의 뭐 한 9,000건, 8,500건 정도가 거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 달 한 달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죠. 그 앞에 달에도 평균에서 훨씬 더 많이 5,479건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9,680건이 거래가 됐어요. 여기에서도 거의 한 4,000건 이상이 거래가 더 된 거죠. 그러면 3개월을 이렇게 더 해보면 아파트가 2만 개 넘게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된 거예요. 시장에 매물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계속 시장의 매물, 수요와 공급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정도로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시장에는 매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수가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일정 기준치 이상 터지면 그 시점부터를 상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와 공급을 같이 비교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걸 보시면 요 빨간색이 나오죠. 요 빨간색이 저희가 추정하는 필요주택 숫자입니다. 정확하게는 필요한 아파트의 숫자죠. 그런데 공급이 계속 모자랍니다. 공급은 모자라고 거래량은 터졌고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2015년도 3월을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이게 4분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0이 있죠. 요 0에서 쭉 가보니까 매매예요. 그렇죠? 0에서 쭉 요렇게 올라가는 요 라인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동네인 거예요. 지수가 0보다는 위에 있는 동네인 거죠. 안성은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동네인 거예요. 광명은 매매 가격은 오르고 있고 전세 가격도 0보다는 위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세 가격도 조금은 오르고 있다. 매매 가격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막 저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으니까 보기 힘들죠.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요 범위까지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그 지역에서 경기도면 경기도 아니면 부산이면 뭐 그 구 단위가 있죠. 서울도 구 단위가 있고 그 구 단위를 이제 순서를 매겨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기도 밑에는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고 여기서 뭐 거래량이든지 매매 가격이든지 이걸로 이제 정렬을 시켜서 볼 수 있어요. 기본 정렬은 전부 다 지수로 디폴트 값이 지수예요. 지수 순서로 돼 있는데 매매를 클릭을 하면 지금 이제 매매가 제일 싼 거부터 위에가 올라가 있는 거죠. 보통 전세율을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전세율이 제일 낮은 데가 과천입니다. 과천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연식이 오래되고 전세율이 낮은. 반면에 매매 가격이 높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전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2,000이에요. 2,000. 수요가 1,100이고 공급이 1,200입니다. 적정한 선에서 수급이 맞아 떨어져 있고요. 전세율이 좀 높아요. 81%. 동두천이 80, 장안구가 80, 군포가 80, 일산 동구 79, 뭐 이런 식으로 전세율이 어디가 높구나를 가늠해 보시는 거예요. 의왕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을, 제 경우에는 면적을 제한을 한다고 했죠. 30평으로 놓고요. 그리고 34평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면적으로만 놓고 검색을 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단지가 75개 있고 면적별 81개, 세대수는 15,624세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세대수별로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시세로 정렬을 해서 보니까 지금 6억 8,640만 원짜리 포일 숲속마을 3단지, 포일 숲속마을 4단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검색을 해서 위치를 보시고, 요 노란색은 뭐라고요? 입주 예정 아파트예요. 입주 예정 아파트. 포일 숲속마을 3단지는 이제 총 세대수가 366세대고 7개 동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제가 앞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요거보다 높이 올라가 있으면 요때는 지금 호가가 많은 거예요.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가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찍히는 걸 보니까 요때 좀 이렇게 시세가 쭉 올라가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호가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걸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이죠. 임의로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 3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비교 추가해서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비교 검색을 누르면 요 3개가 이제 같이 떠요. 레미안 에버하임, 뭐 휴먼시아 4단지, 포일 숲속마을 3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뜨면 요거 3개의 가격 동향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제가 앞에 그랬죠. 오를 때 다 같은 날 오르질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일단 대장을 찾아야, 얘가 오르고 있으면 얘 따라가는 2등도 오를 거 아니에요. 같은 날 오르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 지역이 이렇게 연동했을 때 같이 이제 가는 게 뭐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차트로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어요. 차트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밑에서 그냥 이렇게 한 개씩 끄시면 돼요. 끄면 다 꺼져요. 뭐 이렇게 그냥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필요 없는 거는 그냥 꺼서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선만 이렇게 놓고 보거나 아니면 매물만 이렇게 띄워놓고, 이게 차트가 작기 때문에 매물을 딱 보면 얘는 선 위에 매물이 많은데 얘는 선 밑에도 매물이 쭉 있어요. 구분이 되겠죠. 보시면 면적별로 이렇게 가격을 나눌 수 있게 돼 있어요. 면적별로 가격이 지금 변하는 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지금 색깔이 좀 변하고 있죠. 면적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는 전국의 그 가격을 5분위로 나눠놨어요. 이게 지금 숫자가 거꾸로 돼 있는데 맞게 돼 있구나. 5분위가 제일 비싼 애들이 서울, 경기예요. 그리고 분위별로 이렇게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5등급으로 나눠놓은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눈을 어지럽게 하려는 게 아니고 비싼 데가 더 오르는지 싼 데가 더 오르는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격이 오를 때 비싼 데가 먼저 오르는지 싼 데가 먼저 오르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성격이 달라요. 1년으로 바꿨습니다. 11%, 12%, 11%, 13%, 7.9%, 강남 31%. 6개월. 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죠. 강남이 9.9% 올랐어요. 중랑구 7.4% 올랐고 노원구 8.5% 오르고 도봉구 7.7, 강북구 10.3. 요 기간에는 강북이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관악구도 11%, 영등포 16%. 얘가 쭉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그게 2군으로 퍼지고 2군이 오르고 나니까 3군이 가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시장의 구조는 기차처럼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애가 있고 끌려가는 애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지역으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여러분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각각의 지역을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를 것 같습니까? 전출입을 보실 때 기간을 뭐 3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디폴트를 3년 정도 해놨는데 기간은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중랑구가 가격이 안 오른 이유 보면 중랑구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 물량, 가격, 전출입 요걸 한 세트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랑구의 현재 가격이 1,397만 원이에요. 구리의 현재 가격이 1,317만 원입니다. 남양주의 가격이 809만 원이에요. 중랑구 인근에 있는 거의 가격이 다 중랑구보다 높아요.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 때문도 아니고 학군 때문도 아니고 집값 때문입니다. 집값이 비싸면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집값 때문에 못 버텨서 나가는 사람들이 중랑구로 가요. 서울 안에서는 중랑구가 가장 싸니까. 그러면 중랑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값을, 중랑구도 가격이 오르니까 그 집값을 못 버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중랑구보다 가격이 싼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랑구보다 가격이 싼 곳으로 가는데 단순히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신축의 공급이 많은 곳으로 가요. 지금 4년 동안의 공급량을 이렇게 봤어요. 4년 동안의 공급량으로 보면 수요에 비해서 중랑구 모자라요. 아파트가. 그런데 남양주가 많아요. 구리도 많아요. 연도별로 쪼개보면 남양주로 많이 갈 때는 남양주에 공급이 많았어요. 자, 왜 그럼 사람들이 남양주로 가느냐? 심플해요. 내가 여기서 전세 살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여기 가서 새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빨려나가요. 왜냐? 전세 살고 있어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거든. 전세값도 계속 올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집을 사고 싶은데 이 동네에서는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집을 못 사고 그런데 인근에 새 아파트가 그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그때 제일 많이 빨려나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재미삼아서 좀 재밌는 요소들도 몇 가지 넣었으니까 재미삼아서 클릭해서 보시면서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살고 있는 지역을 이걸로 분석을 해보세요. 차트로도 분석을 해보고 지도로도 분석을 해보고 아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지하철에 몇 시에 사람이 가장 붐비네. 네. 그 지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을. 사람 많이 붐비는 곳에 상가 가격은 어떨 것 같아요? 네. 그 상가 가격, 평당 가격하고 지하철역의 승하차 인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승하차 인구가 상가 가격이에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길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